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드림업 코칭센터의 1월 세미나 현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경선 대표님이 운영하는 곳이죠. 드림을 업하다, 삶을 새롭게 하다 라는 가치 아래 매월 세미나를 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코칭 문화 확산은 물론이고 전문 코치도 양성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되게 따뜻한 배움터 같은 곳이에요. 이번 1월에는 한국코치협회 슈퍼바이저 코치이신 양경수 코치님을 모시고 코칭 언어로 삶을 설계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구체적인 삶을 설계했던 그 의미 있는 시간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이 세미나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네, 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림 한 장으로 시작하는 자기 진단부터 해서 being, calling, doing, BCD라고 부르는 자기 탐색 모델. 아, 그리고 ERIC라는 실행 계획 도구까지요. 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도구들 이면에 숨어있는 원리를 한번 분석해보고 실제로 삶에 적용해볼 만한 그런 실용적인 통찰을 뽑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론들이 왜 효과적인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탐색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건물 한팎에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 한 장을 딱 보여주고 현재 당신의 삶에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은 뭔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아주 영리한 시작이죠. 영리하다고요? 네, 단순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에요. 만약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대부분은 네, 뭐 그냥 잘 지내요 같은 의례적인 답변. 네, 그런 답변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특정 그림을 고르게 하면서 우리의 그 논리적이고 방어적인 사고를 살짝 우회하게 만드는 거죠. 방어적인 사고를 우회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로는 설명하기 복잡한 내면의 상태 있잖아요. 그걸 이미지라는 은유적인 언어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1층에서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고른 분은 포용이나 함께 성장 같은 자기 지향점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죠. 3층 책상에 앉아서 과제를 하면서도 옆에 놓인 기타를 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좀 복잡한 심경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이미지에 그 감정을 빗대서 표현하게 만드니까 자기 고백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고요. 스스로도 잘 몰랐던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하고 또 여기서는 이런 깊은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 하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문을 연 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도구가 바로 코칭 언어라는 개념이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3가지 특징을 가진 또 다른 언어라고 정의더라고요. 네, 고유한 언어, 깊이 듣는 언어, 그리고 목적이 있는 언어. 그중에서 저는 깊이 듣는 언어에서 언급된 메라비언의 법칙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핵심이죠.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의 내용은 고작 7%의 영향력만 가지고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이나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결정한다는 이론이잖아요. 코칭 언어는 바로 그 말하지 않는 93%를 듣는 기술이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원칙, 그러니까 93%의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 우리의 소통 환경은 대부분 슬랙이나 카톡, 이메일이잖아요. 그렇죠. 비대면이 많죠. 심지어 화상회의도 얼굴만 겨우 보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좀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현대소통의 가장 큰 도전 과제거든요. 역시. 당연히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죠. 변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기반 소통에서는 단어 선택, 문장의 길이, 이모티콘 사용 여부, 심지어 답장 속도까지도. 답장 속도까지도요? 네, 그 사람의 93%에 해당하는 비언어적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미세한 단서들을 읽어내는 탐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와, 텍스트 안에 숨은 맥락을 읽는 능력이군요. 화상회의에서는 그럼 제한된 화면 속에서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할 거고요. 정확합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그 말 너머의 의도를 읽으려는 노력 자체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진 거죠.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그 숨은 신호를 감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 목적이 있는 언어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모든 대화가 명확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거요? 네. 근데 때로는 목적 없는 수다나 잡담이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모든 대화가 코칭 세션처럼 막 결론을 향해 달려간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세미나에서 말하는 목적이라는 건 적어도 자기 탐색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는 대화가 산으로 가지 않고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그런 최소한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겠죠. 좋은 균형점이네요. 자, 그럼 이 코칭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핵심 프레임워크, BCD 모델로 넘어가 보죠. being, 나는 누구인가? calling,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doing,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첫 단계인 being 파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특성, 정체성, 스타일, 자주 쓰는 언어 패턴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위한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네, 맞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자신에 대한 막연한 감상이나 느낌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포인트들로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나는 계획적일 때 안정감을 느낀다거나 나는 흩어진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사람이다처럼요. 자기 비하나 과대평가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런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첫걸음이군요. 그렇죠. 근데요, 비잉 단계를 거쳐서 콜링, 즉 소명을 찾는 단계로 넘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막막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 자체가 너무 거대하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레임워크의 성패를 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이 저는 아주 현실적이라고 봤어요. 어떤 해법이었죠? 소명을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일처럼 추상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요? 네. 예를 들어 내 비잉이 글쓰기를 잘하고 사람 돕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해보죠. 여기서 소명을 찾으라고 하면 막막하지만 누구를 돕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좁히면 길이 보여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고 싶지만 시작을 못해 막막해하는 30대 직장인처럼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소명 찾기라는 철학적인 위기를 타겟 고객 설정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재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한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내가 뭘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 나를 필요로 할까? 내 도움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는가? 같은 후속 질문에 답하다 보면 거창했던 소명은 아주 구체적인 미션 선언문으로 바뀌게 되죠. 이건 마비 상태를 유발하는 거대한 질문을 행동을 유발하는 작은 질문들로 잘게 쪼개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 비잉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소명, 콜링까지 찾았다면 이제 마지막 doing,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ERRC라는 도구를 사용하던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없앨 것 eliminate, 줄일 것 reduce, 늘릴 것 raise, 새롭게 시작할 것 create. 앞글자를 딴 행동계획 툴이죠. 네, 보통 새해 계획 세울 때 뭘 더 할까만 고민하잖아요. 영어 공부하기, 운동 시작하기, 책 50권 읽기. 그렇죠. 전부 더하기만 하죠. 근데 ERRC는 무엇을 없애고 줄일지부터 정하게 하더군요. 이건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기술을 넘어서 삶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철학처럼 느껴졌어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는 것보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나쁜 습관이나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전력적 무시?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함정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이 ERLC 모델, 특히 없앨 것, eliminate 항목이 너무 쉽게 들린다는 점이에요. 만약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 시간 없애기라고 적는 것만으로 그게 사라진다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맞아요. 이 도표는 뭘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만 그걸 실행할 때 마주하게 될 심리적 저항이나 습관의 관성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아요. 정말 그렇네요. 이하라 씨는 훌륭한 계획 도구이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치료 도구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용해야죠. 없애기라고 적는 순간 나는 왜 이걸 계속하고 있었을까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도구의 진정한 힘은 더하기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빼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데 있어요.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선 먼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의 나를 진단하고 코칭 언어를 이해하고 BCD와 ERRC로 삶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의 마무리는 다시 처음에 그 그림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번엔 질문이 다르죠. 오늘의 성찰을 바탕으로 살아갈 1년 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미래의 나를 그림 속에서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같은 이미지 위에서 대비시키는 이 구조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료에 나온 분처럼 처음에는 울타리 안에서 망설이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렛츠고를 외치는 모습을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성장 서사가 되죠. 네, 맞아요. 이건 완벽한 마무리 장치예요. 몇 시간의 세미나 동안 일어난 내면의 변화를 아주 선명하게 시각화해 주잖아요. 머리로 세웠던 계획, 그러니까 BCD나 ERRC 같은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감성적인 닻을 내리는 효과죠. 아, 감성적인 탓. 네. 참가자들은 그냥 좋은 걸 배웠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저 그림 속의 모습이 내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하는 강력한 동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저 에너지 넘치는 현장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경선 대표님이 마무리하면서 그러셨잖아요. 매일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 코칭도 나누고 또 2월에도 마음을 만져주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삶을 설계하는 그 설레는 과정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꿈과 성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드림업 코칭센터와 함께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